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인데 비트코인 꽉 쥐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걸 팔지 않고 현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세요? 바로 비트코인 담보대출 이야기인데요. 이게 과연 세금을 아껴주는 똑똑한 전략일지 아니면 진짜 위험한 도박일지 오늘 그 속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그 딜레마부터 시작해볼까요? 비트코인,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은데 당장 급전이 필요할 때, 정말 난감하죠. 바로 이런 상황이요. 분명 내 지갑엔 몇 억 원어치 비트코인이 있는데 당장 아파트 계약금이라든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두고 사람들이 그러죠. 비트코인 부자, 그런데 현금은 거지라고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럼 그냥 팔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냐 싶으실 텐데 바로 이 숫자 22% 때문입니다. 2025년부터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으로 250만 원 넘게 벌면 지방세까지 합쳐서 무려 22%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수익이 1억이면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그냥 훅 나가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부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 담보대출이 정말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내 비트코인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담보로 현금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고 나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때 그 수익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인 셈입니다. 자, 그럼 궁금하시죠? 도대체 이 비트코인 담보대출이라는 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건지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딱 하나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바로 이 LTV입니다. 담보인전 비율이라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맡긴 비트코인 가치가 1억인데 5천만 원을 빌렸다면 LTV는 50%가 되는 거죠. 앞으로 이 LTV라는 숫자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과정이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보통 이런 플랫폼들을 보면 딱 세 단계로 끝나요. 첫째, 내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긴다. 둘째, 바로 현금이나 달러랑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받는다. 그리고 셋째, 나중에 돈 생길 때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갚는다. 정말 빠르고 간편하죠? 근데 대출해주는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이 인용구를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24시간 내내 거래되잖아요. 언제든지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또 국경 없이 순식간에 전송도 가능하죠. 바로 이런 특징들 때문에 대출 기관들이 이 정도면 담보로서 충분히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장점 위주로 이야기했는데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겠죠. 이제 동전의 다른 면, 그러니까 이 대출의 치명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엄청난 혜택만큼이나 무서운 위험이 숨어 있거든요. 가장 큰 장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로 세금입니다. 대출은요, 내 자산을 판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거니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세금 한 푼 안 내고 내 비트코인의 가치를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핵심적인 혜택입니다. 결국 이 대출의 성패는 딱 하나, 비트코인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요. 그러면 내 담보 가치는 커지니까 LTV는 저절로 내려가겠죠. 담보가 빵빵해지니까 오히려 돈을 더 빌릴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LTV는 순식간에 위험 수익까지 치솟고 자칫하면 내 소중한 비트코인을 전부 날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마지막 경고등이 한번 켜집니다. 그게 바로 마진콜이에요. LTV 비율이 너무 높아져서 위험해지면 대출 기관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지금 위험합니다. 비트코인을 더 맡기시던지 빌려간 돈 일부를 갚아서 LTV를 낮춰주세요 하고요. 말 그대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마진콜에 대응하지 못하면 그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강제청산이에요. 대출기관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내 동의도 없이 내 비트코인을 시장에 그냥 팔아버리는 겁니다. 보통 이때 벌금 같은 수수료까지 붙어서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죠.
이건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하는 최악의 결말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해외의 큰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대표적인 플랫폼 몇 군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회사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게 한눈에 들어오죠?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는 LTV를 86%까지 아주 공격적으로 운영하고요. 레드에는 한 80% 정도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네요. 그런데 스트라이크는 좀 재밌어요. LTV 70%만 돼도 바로 마진콜을 보내서 기준은 빡빡한데 대신 고객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무려 72시간이나 줍니다. 고객 보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스트라이크 CEO가 한 이 말을 보면 이런 철학이 잘 드러나죠. 폭풍우 속에서도 고객을 위해 서비스를 만든다. 특히 비트코인처럼 가격 변동이 심한 시장에서는요, 마진콜에 대응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게 고객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안전판이 되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주로 해외 사례를 봤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우리 한국 시장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이런 상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은행 같은 전통 금융권도 이 시장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요, 내부적으로 이미 상품 개발을 검토하면서 시장을 선점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꽤 흥미로운 움직임이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 되려면 여기 보이는 벽돌담처럼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주식처럼 상한가, 하한가가 없는 이 엄청난 변동성을 감당해야 하고요. 또 금과 분리라고 해서 금융과 가상자산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규제도 큰 걸림돌이죠. 은행 입장에서 비트코인의 위험도를 어떻게 계상해서 대출을 내줘야 할지 그 기준 자체가 아직 없다는 것도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비트코인 담보대출, 과연 금융의 미래일까? 아니면 위험천만한 도박일까? 세금을 절약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한순간의 가격 폭락으로 모든 것을 잃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바로 이 상품이 전통금융과 디지털 자산 사이의 벽을 허무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